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예전에 저희가 진행한 사건 중에서 성공적으로 잘 끝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인철 변호사의 승소 사건 시작합니다. 자, 오늘 어떤 사건인가요? 네, 오늘의 사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1심, 2심 모두 전부 승소한 사건인데요. 네.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신 피고 여성분입니다. 아내 측이시고요. 상대방 남편은 전문직에 근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이 두 분은 외국에서 살았었는데요. 네. 상대방이 외국에서 이혼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이 되었습니다. 저희 이제 피고 의뢰인께서 이혼을 안 하겠다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국내에 들어와서도 또 이혼 청구를 하였는데요. 1심, 항소심인 2심까지 모두 기각되어서 이혼이 되지 않은 승소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 원고 아내분 제가 처음 뵀을 때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힘들어하는 표정이 있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막 굉장히 위축돼 있고 그냥 말씀도 제대로 못 하시고 그런 분이었거든요. 네네. 자, 아내분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셨을까요? 아마도 뭐 상대방이 너무 괴롭혔다든가 네. 아니면은 계속 소송을 제기하니까 지치지 않았을까 지치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소송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든 과정이거든요. 여러분, 소장을 한번 받아봤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재판하러 가야 된다. 굉장히 힘든 과정이에요. 힘든 과정인데, 우리 이 아내분, 의뢰인분은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을, 한 서너 번 정도를 소송을 당한 거예요, 남편한테. 그러니까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이, 그렇게 믿었던 남편이 그냥, 끊임없이 소송을 한다. 정말로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포자기 상태에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해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어쨌든 이 아내분 사건을 다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1심도 승소, 2심도 승소. 그 다음에 관련되는 또 몇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승소. 다 승소로 이끄는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일단은 남편이 전문직이었는데 굉장히 돈도 잘 벌어요. 잘 버는 그 전문직이었는데 뭐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고 일도 막 그만둔다고 하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아내를 압박을 한 거죠. 이혼을 하기 위해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압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도 이혼을 시도했는데 이혼이 안 됐고, 한국에서도 1심에서도 이혼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고, 항소심에서도 이제 저희가 맡았는데 이제 이혼을 이제 기각시켰죠. 자, 근데 그쪽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본인이 어쨌든 뭐 잘잘못을 떠나서 너무너무 이제 그 이혼이 필요하다. 그리고 별거도 오래됐다. 왕래도 없다. 그거를 이유로 주장을 한 거예요. 뭐 그것도 나름 뭐 일리는 있죠. 하지만 우리 측 주장은 뭐냐면 이렇게 쉽게 이혼을 당할 수는 없다. 너무 억울하다는 겁니다. 아내가 잘못한 게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아내는 계속해서 남편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근데 남편이 만나주지를 않아요. 그 일하는 데 찾아가도 그냥 문전박대 하면서 전화도 안 받고 심지어는 나중에 생활비까지 안 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내는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 홍 이사님이 한번 판사라고 생각해보세요. 저희 사무실은 기본적으로 파탄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사무실인데, 물론 파탄주의면은 이제 이혼이 돼야 되지만, 파탄주의라고 다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네.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일단 첫째 요건은 본인이 할 일은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의 책임을 다해야, 그러니까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지만 자유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책임과 의무를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자유와 권리만 주장한다? 그건 방종인 거죠. 이혼을 원하려면 본인이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해야죠. 생활비도 충분히 주고, 미안하다고 해서 사과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이 할 걸 다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혼이 불가피하다. 그러면 이혼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남편은 전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뭐 귀찮다, 안 해, 귀찮다. 그냥 오지 마라. 그리고 생활비도 끊고, 전혀 아내와 자녀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법원에 여기 그 판결문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남편이 뭐 노력한 흔적이 없다. 그 다음에 아내와 자녀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배려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딱 판결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접증적으로 그거를 입증을 해가지고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킨 그런 승소 사건이었어요. 이제 판사님도 사람이니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사람이 좀 착한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볼 수밖에 없어요. 이혼 재판에서는. 그래서 정말로 아까 말한 대로 성실하게 노력도 다 하고 생활비도 주면서 다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재결합이 어렵다. 그러면 이제 이혼을 한번 고려해 보시겠죠. 하지만 이 사건 같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노력도 안 하면서 그냥 이혼만 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괘씸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혼이 기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건 아니면 이혼을 막아야 되는 사람이건 이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 그걸 법원이 집중적으로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게 한번 주장하고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인철 변호사의 승소 사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